항암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항암요법 하면 굉장히 환자분들이 수술보다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항암요법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은 방금 나왔던 수술과 관련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이제 보조요법이나 선행요법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완치를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수술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존을 증가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완화요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서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그리고 언제 시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약제를 시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방암을 보게 되면 유방암의 이제 발생 과정을 보면 이제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에서 점점 이런 세포들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나왔던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세포로 분화를 하게 되는데, 암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의 양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요즘 이제 표적 치료제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헐투의 양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에 모두 음성을 보이는 그런 경우로 나눠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호르몬 수용체의 양성을 보이는 타입을 이제 영어로 하면 루미날 타입이라고 하고, 헐투의 양성을 보이는 경우를 헐투 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중 음성 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자에서 유방암에서 항암 치료를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환자분들이 일기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은 저 항암 치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 비교적 조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기 유방암 환자들의 타입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반 이상은 아까 얘기했던 여성 호르몬의 양성을 보이는 루미날 타입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한 4분의 1 정도가 헐투 양성, 그리고 일부의 환자분들이 삼중 음성을 보이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우리가 재발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1기입니다. 1기 환자의 재발률을 보면 5년 후에 재발률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호르몬 양성을 보이는 타입에서는 한 5% 정도 재발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헐투 양성에서는 한 8%, 그리고 삼중 음성 환자분에서는 한 7에서 10% 정도 재발을 보이는데, 이런 환자분들의 10년 재발률을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호르몬 양성 환자분들은 갑자기 재발률이 5년이나 10년이나 재발률이 크게 좀 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관찰을 할 수 있고, 헐투 양성은 5년이나 10년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삼중 음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헐투 양성이나 삼중 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조기 재발이 좀 많아요. 5년 이내에 재발하는 거죠. 그리고 5년 이내에 재발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별로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르몬 양성의 환자분들은 5년 이내에 재발은 다른 타입에 비해서 조금 낮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환자분들은 꾸준히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조요법으로 호르몬 치료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유방암 환자분들도 상당수 재발을 하게 되고, 말씀드렸던 5년 이내 재발률이 높은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재발을 줄이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항암 치료를 받을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술이 고형암에선 가장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조요법이라고 해서 수술 후에 수술을 보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미세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까지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치료의 원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술 범위도 좀 줄이고 싶고, 그렇죠. 수술을 가급적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항암 치료를 먼저 하면 어떨까? 사실 이런 이제 환자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이래서 선행 항암요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조 항암요법의 장점은 수술 후에 이제 미세암을 제거할 수 있고, 수술이라는 가장 중요한 치료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병이 얼마나 항암제에 잘 듣는지는 몰라요. 왜? 수술로 이미 병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선행항암요법을 하다 보면 수술 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제를 투약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얼만큼 줄었는지, 또 어떨 때는 병이 없어지기도 하니까 이를 없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술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고 혹시 그 사이에 환자분들 많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인데 병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불안해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낮은 환자분들은 보조요법에 해도 반응이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쵸 뭐가 먼저 하든지 크게 유방암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선행요법과 보조요법 차이에 환자분들의 생존에 의해서 차이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있었는데 생존율이나 질병의 전신 재발에 있어서는 양군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기에 수술이 간단하신 분들은 수술을 먼저 하고 그렇지 않거나 이제 림프절에 병이 가 있거나 병 자체가 큰 환자분들한테는 선행요법을 권하고 선행요법 후에 수술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도 이제 민성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주로 이제 항암제, 호르몬제, 표적항암제는 전신치료, 전신보조요법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항암제는 이제 뭐 우리 탁센이나 아드리아마이신과 같은 약제들이 있고 호르몬제는 우리가 이제 폐경 전 여성에서는 타목시펜과 같은 약제를 사용하고 후에 여성에서는 아로마타제 기랑제로 페마라나 아리미덱스 같은 약제를 보조요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조요법의 사용 기간은 보통 한 5년. 요즘 나오는 타목시펜의 이제 데이터는 10년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병을 조절해야 되고 재발을 줄이는데 오래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데이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항암제는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헐투에 대해서 양성을 보이는 약 4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이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헐셉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요법은 그쵸.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유방에 있는 세포들은 사실은 똑같은 위험에 똑같이 노출됐던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유방암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른 한쪽에 있는 세포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소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보조하는 요법이 방사선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그 호르몬 양성 타입에서 루미날 타입에서 정말 이 세포의 분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순한 세포인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가 가장 주요한 치료가 되고 뭐 병기가 많이 진행된 경우나 이런 경우에서는 항암요법을 고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요법으로는 항암제 치료 그리고 이제 호르몬 양성인 경우는 호르몬요법, 헐투 양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헐셉틴과 같은 약제들을 1년 정도 투약을 받는 걸 권고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 헐투 양성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경과가 빠르고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3중음성 유방암과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졌지만 헐셉틴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예후가 좋아졌고 그 예후가 좋아진 거엔 재발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헐셉틴 1년 그럼 1년이나 항암 치료 받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은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냥 3주 간격으로 와서 외래에서 잠깐 맞고 가실 정도의 부작용이 힘들지는 않은 약이어서 1년 정도 투약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중음성 유방암은 다른 타입과는 다르게 항암제 외에는 다른 치료 보조 약제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항암제를 투약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 요법은 이제 우리 호르몬 수용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 수용체의 양성을 보이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이제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에 따라서 이제 약제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난소 억제와 함께 여성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는 타목시펜과 같은 약제를 사용하고 폐경 후 여성에서는 이제 난소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난소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은 이제 생성이 안 된다는 전제로 이제 다른 때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지 못하게 그 에스트로겐 생성에 관계하는 아로마타제라는 이제 효소를 억제하는 약제로 이제 우리가 페마라 같은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헐투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헐투라는 걸 설명드리려면 이제 이게 영어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하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세포들이 어떤 이제 성장과 관련된 영양분이 있어야지 세포들이 자라는데 헐투가 양성인 이런 수용체가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은 어떤 영양분이 없고 성장하라는 정보가 없는데도 마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후가 좀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 이 수용체는 이제 헐투라는 수용체고 이 헐투는 다른 이제 그 헐1이나 헐3 뭐 이런 거가 같이 짝을 이뤄서 세포 내로 자라라는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게 이제 헐셉틴이라는 약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헐셉틴이 개발된 이후에 환자들의 재발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생존에서도 굉장한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약제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제를 투약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걸 힘들어서 어떻게 맞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부작용 부분을 상당히 두려워하시기는 하시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이게 어떤 증상이 올지 내가 알고 있어야 잘 대처할 수 있고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사실 좀 불편해하는 부작용 제일 첫 번째는 사실 탈모예요. 머리가 빠지면 이제 사회생활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눈썹이랑 머리카락을 보면 눈썹은 머리카락만큼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제를 맞는 동안은 머리카락의 수명이 좀 줄어든다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항암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머리카락은 다시 다 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뭐 예쁜 가발, 뭐 두건 같은 거 쓰시면서 견디시면 또 이것도 적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자분들 제일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 먹지도 못하고 토하잖아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오심 구토가 예전에는 이제 항암제 수약받은 환자분들의 90% 이상에서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가족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요즘은 거기에 대한 보조 약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구역구토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옛날보다 강도도 훨씬 덜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기간이 뭐 항암제 맞는 기간 내내 지속되는 게 아니고 보통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이제 거의 증상이 완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 먹고 싶은 것도 생각나고 식욕도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부작용이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구내염 같은 게 생기실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부작용 중에 좀 심각한 부분이고 이제 의사들은 그죠 환자분이 좀 생명과 좀 관련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과립구가 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옆 사람은 그냥 기침 하나 하더니 나는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몸도 못 가느끼고 이런 폐렴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염증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고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오시라고 이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기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항암제 약제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보조 약제는 다른 부분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에 대상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유방암에서 선행화학요법이나 보조항암요법은 병의 재발이나 이제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고 이런 항암화학요법에는 항암제뿐만 아니라 호르몬제, 표적, 그 다음에 방사선요법과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그쵸 부작용을 잘 대처하면 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